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영화 생각, 잠들 생각입니다. 오늘은 2006년에 개봉한 영화죠. 타인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까 해요. 이 영화는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을 때나 좋은 영화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예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묵직한 감동이 있는 영화랍니다.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런데 의지가 약해졌을 때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은 그냥 너무 좋은 영화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들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말은 부정적인 결론을 위해 인용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거라고 기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는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이 변할 거라 믿었다가 자신만 다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경고 같은 거죠. 제가 본 것 중 이 말을 가장 긍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어느 기업가의 말이었는데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정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중 어느 부분을 부각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위 두 가지 경우에서 초점은 대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안전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쉽게 옳은 말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음은 어떤 사람의 주요한 생각이나 행동의 패턴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주요한 생각과 행동의 패턴,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파악에서 비교적 안전한 해석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만든 과거의 행동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하기에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순간은 이 사람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예요. 이 의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이제까지 검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만든 행동과 비교했을 때 판단의 근거로 쓰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거죠. 의지는 미래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안전한 판단에서는 과거와 미래 중 당연히 과거의 비중을 더 많이 두게 되니까요. 문제는 나와의 이해관계가 그리 얽혀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무심결에 쓰는 경우인 것 같아요. 흔히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혹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가십에서 거봐, 사람 안 변한다니까 라는 말을 쉽게 듣죠. 그리고 대개 이 경우 이 말을 하는 당사자는 사실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만든 평가가 틀렸을 경우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평가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관심도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단지 대화에 끼고 싶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본인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쉽게 평가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쉬운 결론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짓밟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닫기 때문인 것 같아요. 타인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말하기 습관은 나 스스로에게도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역시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말이죠. 혹은 변화하려는 타인을 곁에 둘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의지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작심삼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변화의 의지를 북돋아줘서 작심오일을 만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작심삼일했을 때 내가 뭘 했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는 있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가에 대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도 되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신이 만든 과거의 행동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지만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내 가능성을 제한한다면 그 책임 역시 내가 지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알 수 있을 뿐 타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저 지켜볼 뿐이죠. 만약 타인의 가능성에 대해, 삶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타인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는 더욱 그렇고요. 그것은 변화하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화 속 주인공 비즐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만든 아주 강한 규칙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빈틈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어떤 타인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점점 더 그 삶의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그것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동화되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고 결국 자신이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이 지켜보던 타인의 삶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말이죠. 그가 타인의 삶에 관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그 개입에 관해서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려고 각오한 상태였다는 게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하게 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비참함을 감수한 변화로 그는 자신의 이제까지 몰랐던 가능성을 일깨웠고 타인의 가능성을 지켜주었어요. 그것은 그에게도 선물이었지만 그가 지켜본 타인의 삶에도 선물이었죠. 바로 가능성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변화에 진심이었다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선물과도 같은 변화가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 깊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가능한 존재니까요. 오늘 영화 타인의 삶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도 달콤한 밤 되세요.